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분들이 내가 현재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과연 나한테는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전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선순위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나 선순위는 대부분이 가계자금이죠. 가계자금으로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취급하는 건 가계자금도 취급하지도 않고, 또한 제가 안내드리는 건 2금융권 이상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계자금은 금리가 낮은 무조건 은행에서 안 되거나 되더라도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 다음은 보험사, 이쪽을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 같은 상담사한테 굳이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가계자금이나 선순위는 그쪽에다가 1금융권에다 먼저 알아보시고, 이제 이렇게 선순위로 먼저 은행이든 보험사든 간에 선순위로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후순위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과연 나한테는 어떠한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이 맞고 또 나의 자격 조건으로는 어떤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참고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군데죠. 2금융권에는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2금융권 따로 뭐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데서도 취급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의 상품은 저희 상담사들이 취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이제 그 대출 중개업 법인을 통해서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캐피탈한 저축은행에 비해서. 또한 제가 뭐 거기는 따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취급하는 곳은 이제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쪽, 그리고 이제 이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대부 쪽을 이용을 하죠.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P2P하고 일반 대부업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금융권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냐? 기본적으로 사업자금입니다. 사업자금 여기 여지없어요. 뭐 사업자금만 취급하느냐? 아니요. 이제 가계자금도 취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자금 이용하고 싶으면 어디로? 은행. 이거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상품이고 오로지 사업자금으로. 그 외에 이전에는 사업자금이 아니어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자금 외에는 취급이 안 되고 있고, 사업자금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바로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대표, 이 두 가지 직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 사업자금을 해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분들은 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는 물론 뭐 여기로 바로 하고, 이분들은 직장인 그리고 프리랜서에다가 무직자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용의 이상만 없다면 이 상품을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죠. 다만 이것도 또 뭐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LTV가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소득 증빙 필수. 소득 증빙 필수라는 얘기는 내가 현재 뭐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그런 걸 증빙을 해야 되죠. 당연히 뭐 소금이든 뭐 매출 자료 이런 거 그러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소득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무직자라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드 값을 얼마를 쓰는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이런 걸로 이제 추정소득을 하니까 그런 걸로 소득 증빙까지 또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득 증빙이 많이 안 되는 만큼 또 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자, 그러면 이쪽 뒷부분 볼까요? 여기는 사업자금이라는데 뒷부분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사업자금, 가계자금이든 이 아파트로 해줄 수 있는 LTV 금액만 나온다면 무조건 해주는 게 대부죠. 자, 그리고 대상, 여기도 누구나 여기도 필요 없어, 대상도. 그리고 또 하나, 소득은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리네요. P2P의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다만 LTV 조건에 따라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지역이 어디고, 일단 지역도 내야겠네. 지역하고 LTV 조건에 따라 소득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근데 나 소득 하나도 없어. 나 무직자예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가 5억인데 내가 선순위로 1금융권에서 2억 받았어. 근데 내가 필요한 게 한 1억 정도 필요해. 그럼 5억에서 2억 필요한 금액 1억, 3억이잖아요. 그럼 LTV가 몇 분에? 1억 2천에 3억 2천. 그럼 LTV가 대략 한 5, 6, 30, 한 65%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따로 소득 없어도 해주죠. 왜? 시세 대비 그 대출받는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많이 필요한 분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5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대출이 있어, 이미. 근데 나 한 2억 5천 더 해주시오. 그러면은 총에서 4억 5천, 설정 금액까지 따지면 4억 9천. 거의 100%가 육박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 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시세 대비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필수라는 얘기죠. 그러나 D부는 또 소득 증빙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소득 증빙이 없어도 그냥 아까 LTV, 시세 대비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 그냥 그 금액만 원한다면, 아니 금액 이내에서만 원한다면 소득 증빙 따로 없이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서 대출이 더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 쪽? 대출 금액은 이금융권 여기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소득 증빙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95%, 뭐 어디에서는 99%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나오면 거의 95%고 그 이하로 대부분 설정했는데, 어찌됐든 95%까지는 좀 간혹 한 번씩 나오니까 최대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얘네들은 뭐 낙찰률 따지고 경매 낙찰률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지역 따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이금융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들, 채무자 본인에 따른 조건이고, 이 외에 하나를 보자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집은 세를 내주고 소유자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근데 현재 세를 내준 아파트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의량의 거의 한 반? 5대5 정도? 본인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있거나 5대5 정도 비율이 되는데, 세입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이 금융권은. 왜? 사업자금, 담보대출.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제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 문의 주신 분들 10분 중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 금융권으로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7, 8? 이 정도는 안 돼요. 세입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잘. 내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동의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나까지 피해보잖아요. 세입자가 피해보잖아. 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뭐예요? 내 뒤로 대출 받으면 안 돼.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앞에서 세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얘기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간혹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대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인데 이걸 요즘 취급을 거의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세입자한테 얘기를 잘 하면 되겠죠. 내가 당신들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자금 담보대출한 게 있어서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들 보증금을 빼줄 테니까 나중에 이 아파트로 후순위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발생하는데 동의를 하냐고 물어보면 동의해준다고 사인 하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동의를 한 번씩 해주더라고. 왜? 본인들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부나 P2P는 동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있으면 좋고라는 된다라는 것은 곧 그만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란 게 뭐겠어요? 금액하고 금리죠. 조금이라도 더 낮게 금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금액은 뭐 비슷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금리는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차피 뭐 동의 된다면 여기서 받을 건데 만약 동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약점이 하나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권에서 받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나눠지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인데 계약을 할 때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이 집에 사는 사람 B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A는 안 살고 B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얻어줄 때 그때 임대차 계약은 부모님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부모는 어디 시골이나 어디 다른 데 살고 있고 자녀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그 아파트, 그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만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다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채무자의 이제 자격 사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